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28을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원펀맨 리메이크 최신작인 228의 전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219화에 이어 A급 히어로 포르테의 도발에 반강제적으로 집을 나오는 사이타마, 그리고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검은 정자와 포치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에 사이타마는 검은 정자에게 아직도 거기 있냐며 좀 여기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은 정자는 이해 안하고 타지 않고 자신은 도움이 되는 존재라 말하며 사이타마에게 집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사이타마는 밖에 계집 같은 걸 준비해 놓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그 순간, 벼랑간 좋은 생각이 난 듯 머리에서 전구가 반짝이더니, 이내 포르테에게 어차피 승부할 거면 지는 쪽이 이 녀석들을 보살피는 걸로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타마의 제안에 포르테는 검은 정자와 포치를 번갈아 바라본 후, 강아지는 알겠는데 이 원숭이는 뭐냐며 검은 정자의 정체를 궁금해하는데, 이에 검은 정자는 원숭이 흉내를 내며 동물로 보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급 히어로들은 이 검은 정자를 점차 괴인으로 의심하는데, 이에 검은 정자는 혼신의 원숭이 연기를 펼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이 검은 정자의 연기가 통한 듯 포르테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사이타마의 제안을 재미있겠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사이타마와 대적하기 위한 넓은 장소로 사람들을 안내하며 제레벨 용급이자 괴인 옆에 두 주역들을 건 내기가 성사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마주하고선 사이타마 포르테, 곧이어 포르테는 사이타마에게 지금부터 다칠지도 모른다며, 다치더라도 서로 원망하기 없다며 사이타마를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사이타마 또한 싸움이 끝나도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기 없다며 응수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타마의 말에 상황을 관전하던 버터플라이 DX는 벼랑간 웃음을 터뜨리더니, 히어로로서 자신만만한 건 좋은 것이라며 겁먹지 않은 사이타마의 자세를 높게 평가합니다. 곧이어 그 옆에 사슬 두꺼비는 포르테가 싸우는 것을 처음 본다고 말하며, 그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독자적인 전투 스타일을 괴짜라고 평가하다간 큰코 다친다는 동시에, 리듬을 타는 것은 인류 무예가도 가진 덕목이라며 이번 싸움을 통해 사이타마가 느낄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윽고 포르테는 자신의 MP3 음량을 최대로 올린 후 현란한 리듬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 시작, 이내 능숙한 발재간과 더불어 그 특유의 댄스를 쳐가며 사이타마에게 점차 접근하였고, 이러한 광경을 처음 목도한 사이타마는 신기한 표정으로 그를 연신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황당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던 사이타마는 벼랑간 포르테의 뒤를 보며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음량 최대의 헤드셋을 끼고 있던 포르테는 사이타마가 자신에게 겁먹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이는 그의 뒤에서 차가 온다는 경고였으며, 그렇게 포르테는 차에 치여 멀리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사람을 쳤다는 것에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 이를 확인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B급 히어로 마치게와 야마자루, 사실 포르테를 친 것은 후부키 그룹이었으며, 이윽고 자신들이 친 것이 A급 히어로 포르테라는 사실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에게 살아있냐며 연신 깨우는데요. 이에 사이타마는 포르테가 차에 치인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싸우는 중에 음악을 들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짧게 읊조리던 그 순간, 차에서 후부키 그룹의 리더 후부키가 등장. 이내 그녀는 사이타마에게 설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냐며 질문하는데요. 이에 사이타마는 집이 박살났다며 주차장의 분위기를 울적하게 바꿔버리는데, 같은 시각 협회의 지하 주차장, 협회 간부들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하더니, 이내 심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가면의 사나이가 차에서 내렸고, 콧대 높은 히어로협회 간부들 모두 그를 공손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마디로 심히 의심스러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한편 이러한 뉴페이스의 등장과 그녀의 일이 관련이 있는지 후부키는 일순간 식은땀을 흘리더니, 마침 잘 되었다며 사이타마에게 A급 특별석으로 동행을 허가한다 말하며 세계 최강의 보디가드를 섭외하는데, 이에 사이타마는 그녀가 변함없이 잘난 척이라는 등 인상을 쓰지만 호기심이 생겼던지 그녀를 따라가는데요. 이에 검은 정자는 떠나려는 사이타마의 가랑이를 붙잡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고, 이에 사이타마는 쓰러진 포르테를 한번 쓱 바라본 후 검은 정자와 포치를 A급 히어로들에게 들이밀며 자신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다 함께 분담해서 키우되 지금은 용건이 있으니 부탁한다며 이들을 버터플라이 DX에게 재빠르게 토스한 후 후부키 그룹을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이타마의 모습에 A급 히어로들은 그가 킹 그리고 후부키까지 아는 모습에 사이타마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발이 넓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부키조를 따라가는 사이타마. 이내 그들은 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에 사이타마는 어디를 가는 것이냐 묻지만 후부키는 도착하면 알 거라며 말을 아끼는데, 그들이 걷고 있는 건물은 바로 히어로협회 본부사나 특별 수용소였습니다. 곧이어 후부키는 수용소의 직원에게 누군가의 면회를 요청하지만 협회의 직원은 해당 수감자는 현재 다른 사람과 면회 중이며 면회가 끝나면 다른 시설로 이송되기로 되어 있다며 면회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이에 후부키는 급한 일이라며 당장 해당 면회를 중지하고 자신들을 안내하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지하 13층의 수감자 특별 수용소. 한 수감실 앞에 아까 전 의문의 가면 사나이와 협회 수뇌부들이 미리 모여 있었으며, 이윽고 수감실에 두꺼운 문이 열리는데 그곳에는 약 기운에 쓰러져 묶여있는 괴인협회의 수모자 사이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문의 가면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며 자신들의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일시적이지만 하치마키와도 호각을 겨뤘던 개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수뇌부들은 그렇다고 맞장구 치지만 정작 협회도 전황 파악을 하지 못했었기에 이들의 정보력과 데이터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의문의 가면 남자는 사이코스를 바라보며 당시의 육체 변이도 그렇고 주목해야 할 점이 많은 귀중한 검사체라며 협회 수뇌부들에게 그녀의 제공에 감사를 표하는데요. 이에 협회 간부들은 엄청난 금액에 거래해주신 것에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며 이미 괴인으로 인증된 사이코스의 인권은 없으니 어떤 실험이든 자유롭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의문의 가면 남자는 자신들을 츠쿠요미라 이야기하며 사이코스를 자신들의 연구에 비약적인 진보를 가져올 샘플이 될 것이라 말하는데, 그 순간 츠쿠요미라는 말에 일순간 약기운을 든 채 사이코스가 눈을 뜨기 시작. 곧이어 마치 되뇌 반사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기존과 달리 온 힘을 다해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이코스의 저항에도 의문의 남자는 그 가면만 벗겨진 채 순간적으로 배려를 형성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내는데요. 곧이어 자신의 손가락을 마치 총과도 같이 만든 후 사이코스의 머리를 향해 단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그녀를 제압하다 못해 기절까지 시켜버립니다. 이내 사이코스가 혼절한 것을 본 의문의 남자는 중요한 뇌를 다치게 해버려서야 본전도 못 건진다며 소문으로만 듣던 제3의 눈에 의한 미래 예지력 또한 그녀의 비밀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던 협회의 간부는 그에게 고문 설비라면 저쪽에 있다며 고문하려면 하라고 하지만 의문의 남자는 어차피 연구실에서 머리까지 열어서 구석구석 조사한다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각 대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3층으로 향하는 후부키조와 사이타마. 이에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사이타마와는 달리 후부키는 근심과 가오가 서린 표정으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데, 이윽고 가로전을 회상하는 후부키. 당시 사이코스는 달아난 가로를 뒤쫓는 히어로들을 피해 다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후부키에게 걸리게 되고, 이에 후부키는 사이코스를 전 부회장이자 제3의 눈이라 칭하며 항복을 권유하지만 사이코스는 전 이능연구회 회장이었던 후부키에게 항복할 생각 따위 전혀 없었는데요. 곧이어 사이코스는 후부키에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 17살 당시 자신이 후부키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도 힘을 봉인했다고 말하며 언제까지 자신을 막아설 셈이냐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이코스의 말에 후부키는 당시 자신은 이기주의자였기에 그녀의 말이 맞다는 동시에 예전 사이코스가 이능 연구에 의한 전 인류 박멸 계획을 제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비인도적이며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후부키는 사이코스가 세계의 정점이 되려는 야망을 보았으며, 그렇기에 자신에게서 패자를 빼앗으려 하는 사이코스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사이코스를 점차 무너뜨리고 방해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후부키의 말에 사이코스는 지금과 하창시절은 다르다고 극대노하며 남은 힘을 전부 짜내 후부키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 이내 벌어진 웅장한 폭발, 그리고 이를 보고 놀라는 후부키조를 뒤로 그녀들의 웅장한 싸움이 후부키의 뇌리에서 다시금 회상되며 이번 22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포치와 검은 정자를 건 사이타마와 포르테의 한판 승부는 후부키조의 등장으로 인해 포르테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됨에 따라 이들 모두 히어로협회 맨션의 같은 식구가 되며 시작. 이내 후부키의 부탁으로 사이타마 후부키가 히어로협회 산하 특별 수용소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원작과 동일하게 사이코스가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부키조가 도착하기 전 자신을 치쿠요미에 소속된 자라 밝힌 의문의 남성과 그녀를 거운과 함께 팔아 넘기려는 히어로협회 수뇌부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며 차후 회차에서 이들과 사이타마 그리고 후부키의 대립구도가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과연 리메이크 내 새롭게 묘사된 치쿠요미가 어떤 집단일지, 사이코스가 가진 제3의 눈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리고 사이코스가 과연 어떻게 협회에 포획되었을지 등 각종 흥미로운 떡밥들이 차후 전개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기에 다음 회차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